에휴, 졸려. 계속 졸렸어, 그치? 맞아, 계속 졸렸지? 찾아. 알겠어. 엄마가 책 읽어줄게. 찾아. 아유, 빨리 자고 싶었죠? 알겠죠. 빨리 자고 싶었지. 엄마 책 읽어줄게. 에이, 속장이. 은우야, 지금 잘 시간이야. 자고 일어나서 엄마랑 또 재밌게 놀자. 응? 자고 일어나서 맘마도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자.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진짜 이야기. 섬 언덕배기에 오래된 폐교가 있습니다. 텅 빈 운동장엔 잡초가 무성하고 미끄럼틀을 내리스러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벽에도 여기저기 금이 가고 깨진 창문 위로는 멍실이 덮여 있습니다. 섬이 육지였을 때는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 노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섬이 되고 말았습니다. 육지였던 이곳이 어쩌다가 섬으로 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사람도 있고 지각 변동 때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부터 섬이 아니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육지가 마주 보이는 바닷가에 아주 넓고 작은 기차역이 있으니까요. 섬마을 기차역이라는 참 별일이죠. 게다가 역사 앞에는 아직도 녹슨 기찻길이 남아있습니다. 이 섬에 도착하던 날 철길을 따라 쭉 걸어갔습니다. 물론 오래 걸을 수는 없었죠. 철길이 해변에 이르러 바닷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으니까요. 거기 서서 한참 보고 있자니 금방이라도 기차가 파도를 가르며 쓱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신났어요. 바닷속 철길 위로 기차가 다닌다는 건 순전히 상상에 불과하지만 사실 이 섬마을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소망으로 남아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터가 어느 날 갑자기 산이 되었듯이 또 언젠가는 거짓말처럼 바닷물이 빠지고 다시 육지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의 기차역과 녹슨 철길을 마냥 그렇게 내버려 두었죠. 이 섬에서 겨울을 나는 동안 동화를 한 편 써보자고 했습니다. 늙은 기차의 마지막 모험에 관한 이야기였죠. 내가 이 섬에 온 것도 사실은 섬마을 기차역을 무대로 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 막힐 때마다 섬 주변을 거닐곤 했는데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섬 구석구석을 다 알게 된 걸 보면 아무래도 글이 잘 안 써진다는 뜻일 겁니다. 10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린 기차가 있었습니다. 섬에 도착한 뒤로 내가 쓴 글이라곤 달랑 이 한 문장뿐입니다. 어쨌든 첫 문장은 썼으니까 뭐. 나는 억지로 글을 쓰기보다는 글이 저절로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면 무조건 걷는 수밖에 없었죠. 낡고 부서진 기차역에서부터 오래된 폐교를 지나 섬을 한 바퀴 도는 데에는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누가 어디에 사는지도 이젠 웬만큼 다 압니다.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횟집 주인 장 씨는 해가 지면 술과 안주를 챙겨 들고 바닷가에 나와 앉아 흘러간 옛 노래를 부릅니다. 말도 많고 눈물도 많은 사람이죠. 게다가 약간 허무맹랑한 얘기를 즐기는 편입니다. 이따금 별을 쳐다보며 제멋대로 별자리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나보다 장 씨가 동화를 쓰기에 더 적격인 것 같습니다.
나의 지긋한 어촌 계장님은 장씨가 황당한 얘기를 꺼낼 때마다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도 매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하며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 좋은 김 선장도 바닷가 술자리에 단골 손님이죠. 우리는 틈만 나면 바닷가에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 기다란 나뭇가지에 생선 한 마리씩 꽂아서 구워 먹곤 하죠. 아주 가끔 김 선장이 만선으로 돌아오는 날이면 섬마을 사람들이 다 모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1년에 한두 번뿐이라고 합니다. 점점 무인도로 변해가는 이 섬의 마지막 주민들에게는 웃고 즐길 만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다 쓰러져가는 기차역 벤치에 앉아 가까스로 몇 문장을 더 적어봅니다. 몇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린 기차가 있었습니다. 기차가 마지막 운행을 마치던 날 종착역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 꽃다발을 던지고 박수를 칩니다. 늙은 역장은 기차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이면 기차는 평생 한 번도 벗어나 본 적 없는 철길을 떠나 열차 박물관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기차는 영원히 쉬게 될 겁니다. 영원히 쉰다는 건 영원히 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00년간의 운행을 끝낸 기차는 어떤 기분일까? 나는 기차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기차에게도 못다한 꿈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나는 답답한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다시 철길 위를 걷습니다. 기차역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집에는 어부의 아내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장 씨는 그 집을 바라볼 때마다 이 섬에서 제일 딱한 사람이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어부의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날마다 바닷가에 나와 앉아 멀리 고기잡이 떠난 남편을 그리워합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과 이제 곧 태어날 아기였죠. 그녀는 아기가 아빠도 없이 이 쓸쓸한 섬에서 외롭게 태어날까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복의 세대, 그런 일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게.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틀림없이 돌아올게야. 하지만 나는 장씨가 늘 버릇처럼 수평선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도 많고 정도 많은 그는 아무도 몰래 새댁의 집 앞에 전복죽을 갖다 두기도 합니다. 장씨의 부인도 새댁이 안쓰러운지 틈만 나면 집으로 초대해서 고기를 굽곤 했죠. 그런 날이면 장씨는 의뢰 나를 불러냈습니다. 자넨 명색이 동화작가 아닌가?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뭔가 좀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줘야지, 안 그런가? 장씨가 그럴 때마다 나는 아주 곤혹스러워 죽을 지경입니다. 가뜩이나 그리 막혀 밤마다 머리를 싸매기 일쑤인데 말입니다. 나는 이야기는커녕 잔뜩 찡그린 표정으로 앉아 술안주만 축 냅니다. 그런데 하루는 늘 조용하던 새댁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 한 토막을 풀어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숲속 호숫가에 고고 영감이라는 늙은 비버가 살았어요. 고고는 평생 혼자서 집만 지었답니다. 그런데 드디어 집을 완성하던 날 난데없이 수달 부부가 들어닥쳤지 뭐예요. 새댁은 그렇게 운을 떼고 나서는 장씨 내외와 나를 물끄러미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녀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죠. 뱃속의 아기가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지어본 건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셋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새댁은 약간 편한 자세로 고쳐 앉더니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계속 이어졌습니다. 새댁은 마치 세라자대처럼 매일매일 하나씩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기분 좋을 때마다 풍선을 부는 거인이 있었어요. 그 풍선으로 바람을 쐬면
온갖 근심 걱정이 싹 달아나죠. 그렇게 말 많던 장씨도 이제는 입을 꾹 다문 채 귀를 기울입니다. 장씨 내외와 나는 밤마다 새댁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이끌려 상상의 나라로 떠나곤 했습니다. 온통 얼음으로 둘러싸인 숲에서 수백 년 동안 눈으로 성을 짓는 야수를 만나기도 했고, 털 많은 강아지와 함께 거리를 방황하기도 했죠. 또 어떤 날은 사람들에게 꿈을 비춰주는 도시의 등대지기를 만나는가 하면 탐험가 아빠와 함께 걷고 있는 소녀를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씨앗장수 이삭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씨앗장수 이삭은 밤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씨앗을 주워 담았어요. 그런데 이 씨앗은 보통 씨앗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이 꼭꼭 뭉쳐져서 만들어진 신비로운 씨앗이에요. 잘 자, 은우야. 사랑해. 엄마 밖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자.